자, 소화 과정 봅시다. 소화 과정은 이제 크게는 주 3대 영양소의 소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12페이지. 자, 소화 과정의 결과 녹말은 뭘로요? 포도당으로,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라는 걸로 각각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대 주 영양소인 녹말, 단백질, 지질이 뭐로요? 포도당, 그 다음에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는 지방산하고 글리세롤, 이렇게 나눠서 분해가 되는데, 자, 일단은 처음에 잎부터 봅시다. 잎에서는요, 탄수화물의 화학적 소화가 처음으로 일어나게 돼요. 탄수화물에. 그래서 탄수화물에 여기서 뭐에 해당입니까? 보통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형태인 녹말에 해당이 되는데, 소화작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그 다음에는 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뭐가 뭘로 바뀌어요?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녹말의 최초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말은 여러분들 분자가 큰 다당류에 해당이 되고요. 당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자, 엿당은 여러분 몇 개 붙어 있어요? 육각형이 몇 개 붙어 있어? 몇 개 붙어 있어요? 2개가 붙어 있죠? 2개가 붙어서 하나가 됐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당류라고 해요. 이당류. 당 2개가 붙어서 된 거예요. 참고로 이당류에 해당이 되는 게 엿당, 설탕, 그 다음에 젖당, 이런 것들이 이당류에 해당이 돼요. 이당류까지 맛이 달아요. 다당류는 맛이 단맛이 없습니다. 아예. 자, 그 다음에 위에서는요, 단백질의 화학적 소화가 처음으로 일어나요. 자, 그리고 이제 위샘에서 분비되는 위액에는 소화 효소인 뭐가 들어있어요? 펩신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강한 산성을 띠는 뭐가 들어있어요? 염산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염산이 하는 역할은 크게 2가지예요. 펩신의 작용을 돕고라고 되어 있죠. 펩신을 정확하게는 활성화시켜요. 펩신을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혹시라도 뭐 넘어왔을지 모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강한 산성으로 어떻게 돼요? 죽여요. 살균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 효소인 펩신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고분자인 단백질을 분해해서 중간산물 형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게, 무한히 많이 붙어 있는 게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은 중간산물로 생기는 게 이름이 뭐냐면은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 폴리라고 하는 접조사가 고분자 이런 뜻이에요. 많이 붙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장으로 내려가면은, 소장에서는, 자, 소장에서는 3대 영양소의 모든 소화가 다 일어나는 곳이 바로 소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소장에서는 지방의 화학적 소화가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최종 산물로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소화된 영양소와 대부분의 물이 이때 흡수가 돼요. 그리고 또 뭐도 흡수가 되냐면 소장에서 부영양소인 비타민과 무기염료도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쓸개즙 봅시다. 쓸개즙은요, 소화 효소가 아니에요. 소화 효소는 없지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개즙 자체는 소화 효소가 안 됩니다. 소화 효소가 아니고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라고 돼 있는데, 표현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지방의 유화, 지방을 좀 부드럽게 만들거나, 또는 지방의 분자 크기를 좀 더 어떻게 돼요? 잘게
쪼개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쓸개즙이 하는 역할은 화학적 소화가 아니라 뭐에 해당이 되냐면 기계적 소화에 해당이 됩니다. 쓸개즙이 하는 역할은 화학적 소화가 아니라 기계적 소화에 해당이 돼요.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으로 뭐가 분비가 되냐면 이자액이 분비가 돼요. 이자액. 이자액이 분비가 되는데 이자액 안에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어떻게 돼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분비가 돼요. 왜냐면 입에서 완전히 다 녹말이 분해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위로 넘어가 버리면 아밀레이스는 제대로 작용을 못해요. 너무 산성이 강해서. 그래서 소장에서 한 번 더 소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아밀레이스,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라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 요소가 어떻게 돼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액 안에 뭐뭐뭐 들어 있다고요? 아밀레이스, 트립신, 그 다음에는 라이페이스.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다? 이자액이에요. 이자액. 네. 이자액 안에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를 해서요, 녹말은 아밀레이스를 통해서 엿당으로 아까 바뀌었잖아요. 한 번 더 바꾸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소화 효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정확하게 이름이 말테이스예요. 예, 말테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엿당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녹말이 뭘로 바뀌고요? 엿당. 그다음 엿당이 포도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라이페이스, 말테이스. 그다음에 단백질은 아까 펩신에 의해서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트립신에 의해서 조금 더 잘게 쪼개져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펩신에 의해서 한번 쪼개진 걸 뭐라고 했어요? 폴리펩타이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폴리펩타이드가 트립신에 의해서 디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으면 뭐라고 불러주냐면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이 2개가 붙어 있으면, 3개가 붙어 있으면 디펩타이드. 아미노산이 4개가 붙어 있으면 트리펩타이드. 이렇게 불러줘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단백질 소화 효소가 한 번 더 작용을 해서 맨 마지막에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단백질 소화 효소 이름이 뭐냐면은 펩티데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펩티데이즈라고 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말테이즈하고 펩티데이즈에 해당하는 효소는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장에서도 소화 효소가 나와요. 장액 안에 들어있어요. 장액. 장액 안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쓸개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뭐다? 소화 효소?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지방을 부드럽게 만들어내면은 여기 있는 이자액 안에 들어있는 뭐에 의해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뭐하고 뭘로 바뀐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 라는 걸로 최종적으로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다 어디서 흡수가 돼요? 소장에서 다 흡수가 돼요. 그러면 대장에서는 여러분들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아요.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아서 뭐는 일어나지 않아요? 화학적 소화 자체는 일어나지를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남은 음식물 속에 잉여 수분을 흡수를 하고 남은 찌꺼기는 항문통에서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에서는 뭐가 일어나진 않아요? 소화가 별도로 일어나진 않아요. 잉여 수분만 이렇게 흡수를 해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해주는데, 그럼 영양소를 흡수를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어디냐면은 소장이고, 소장의 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융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융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소장은 보면은 주름이 많아요. 꼬불꼬불한 형태로 주름이 많이 있고, 그 주름에는 뭐가 있냐면은
조그마한 융털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름에 융털이 많이 나 있는 구조는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음식물 또는 영양소와의 접촉 표면적을 늘려서 접촉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음식물이나 영양소와의 접촉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바로 저렇게 융털이라고 하는 흡수 기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융털을 다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융털은 이렇게 바깥에 모세혈관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암주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서는 뭘 흡수해줘요? 중요해요. 뭘 흡수해줘? 수용성 영양소.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녹을 수 있는 영양소를 흡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용성 영양소 흡수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물도 흡수가 되겠죠. 물,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에 해당이 되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비타민 B1, B2, 그 다음 비타민 C. 얘네들이 수용성 비타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B1, B2, C, 그 다음에는 무기염류. 이런 것들을 모세혈관에서 흡수를 해주고요. 가운데 있는 암주관에서는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를 해줍니다. 암주관에서는 지방산 그리고 분해됐던 모노글리세이드, 그 다음에는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의 여러분들 종류가 A, D, E, K예요. 그래서 외울 때 아데크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A, D, E, K가 지용성, B1, B2, C가 수용성 비타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장의 융털로 이렇게 수용성 영양소하고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되면은 이 모세혈관하고 암주관은 나중에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림프관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고요. 이 림프관하고 모세혈관하고 나중에 어디서 만나냐면은 어떤 큰 혈관에서 한 군데에서 만나요. 그래서 얘가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 뼈가 뭐예요? 여기 뼈. 여기 옆으로 나와 있는 이 뼈. 이거 무슨 뼈라 그래? 쇄골이죠. 이 쇄골뼈 밑에 아주 큰 정맥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의학 드라마 보면은 막 엄청나게 막 급박한 상황에서 환자 들어오거나 하면은 C라인 잡으라는 소리를 가끔 들어본 적 있냐 혹시? C라인 잡아주세요. 뭐 양라인은 라인 2개 잡는다는 소리고 C라인이 센터 라인이라는 소리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쪽이 무슨 쪽이에요? 여러분 왼쪽이죠? 좌쇄골 밑에 정맥이 하나 있어요. 좌쇄골하 정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두 개 림프관하고 모세혈관이 만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흡수는 따로 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혈관에서 만나요. 그래서 요새는 한국말, 이제 한국어를 써야 돼가지고 국어 때문에 원래는 좌빗장 밑 정맥이라고 해요. 좌빗장뼈 밑 정맥. 원래는 좌쇄골하 정맥인데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가서 심장의 펌프를 통해서 온몸으로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된 영양소는 모두 심장으로 이동을 한 후에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이 되고요. 온몸의 구성성분 또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이용이 되고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다 어디서 감당해준다? 심장에서 감당을 해준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16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한번 같이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뭐예요? 여기가 세포, 조직, 기관, 기관, 개, 그죠? 개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에 2번은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뭐에 해당이 됩니까? 기억, 니은, 그죠?
그다음에 디귿, 비읍.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바이타민은 구성성분으로 안 쓰여요. 그죠? 바이타민 빼고 나머지 5개 영양소는 다 구성성분으로 쓰입니다. 자, 미음은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섭취량은 가장 많은데 섭취량은 가장 많으나 체구성 성분, 체구성 비율은 매우 적어요. 많이 섭취는 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3번은 영양소는 뭐예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3대 영양소하고 부영양소로 구분할 수 있고 탄단지죠. 지방은 3대 영양소이고 물, 바이타민, 무기염료는 부영양소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포도당은 무슨 용액? 베네딕트 용액이죠. 예. 근데 여러분 베네딕트 반응할 때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가열해줘야 돼요. 가열. 그리고 원래 색깔도 알아야 돼요. 갈색에서 황적색으로. 그 다음에 단백질은 뷰렌 용액. 파란색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야 돼요? 보라색으로 바뀌죠. 녹말은 청남색으로 바뀌죠. 아이오딘 용액. 그 다음에는 지방은 수단쓰리 용액이죠. 빨간색에서 선홍색으로 바뀝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8번. 5번이구나. 5번. 그 다음 6번은 자, 음식물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해당하는 소화기관, 입, 식도. 그 다음 어디에요?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 않으나 소화액을 분비하는 소화기관의 기호는 여러분들 몇 군데가 있어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 않으나 소화액을 분비하는 소화기관의 기호. 여기서는 일단은 직접 지나가진 않지만 소화액을 분비하는 소화기관 어디 있어요? 일단은 간이 있죠. 간. 근데 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F 침샘. 그죠? F 침샘. 그 다음에는 여기 간.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실제로는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림이 여기서 나오진 않았는데 요 밑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뻗어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자. 예, 이자도 음식물이 지나진 않지만 소화액을 분비를 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예.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소화액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소화효소가 되면은 뭐는 안 돼? 간은 안 돼요. 왜냐면 간에서 뭘 만들어요, 여러분들? 예, 쓸개즙을 만들죠. 쓸개즙을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을 했다가 분비만 하는데 쓸개즙은 선생님의 소화효소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화효소라고 하면 저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은 기역, 디귿, 리을, 비읍입니다. 기역, 디귿, 리을, 비읍. 자, 그 다음에 8번. 자, 녹말이 뭘로 바뀝니까? 입안에서 일어날 때 엿당으로 바뀌죠.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고 엿당을 바꿔주는 건 뭡니까? 아밀레이스죠. 그리고 참고로 엿당은 한 번 더 분해되죠. 누구에 의해서? 말테이스에 의해서 뭐로 바꿔줘요? 포도당으로 최종적으로는 분해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다음에 9번은 뭡니까? 염산이죠. 염산. 자, 다음에 10번. 자, 아밀레이스는 뭘로 바뀌어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로, 트립신은 중간 단계 단백질을 뭘로 바뀝니까? 예. 트립신은 단백질을 뭘로 바꿔줘요? 중간 단계 단백질로. 단백질 소화 효소는 소장에서는 중간 단계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탄수화물 소장의 엿당을 포도당으로. 네,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다음에 11번. 자, 소장의 융털 구조를 나타냈대요. A와 B의 이름을 쓰세요. A는 뭡니까? 모세혈관이죠. 네, A는 모세혈관, 다음에 B는 암축관이에요. 자, A에서 흡수되는 영양소. A는 수용성 영양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용성 영양소 뭐예요? 포도당. 그죠? 그 다음에는 무기염류, 아미노산, 수용성 바이타민. 네, 이거는 네, A에서 흡수되는 영양소. 당연히 여기에다 플러스 뭐도 흡수가 됩니까? 물. 그죠? 이것까지 흡수가 되고요. B에서 흡수되는 영양소는 당연히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용성 바이타민. 그죠? 네, ADEK. 예. 얘가 여기서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탐구다지기. 자, A-1.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 포도당은 무슨 반응? 베네딕트 반응. 그죠? 베네딕트 반응, 다음에 지방은 수단 3. 그죠? 반응으로 검출해줍니다. 포도당이 들어있는 음식물에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고 가열하면은 무슨 색을 띱니까? 황적색을 띠게 되겠죠? 그죠? 황적색.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물에 뷰렌 용액을 떨어뜨리면은 보라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물에 수단수를 넣으면은 선홍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A2. 어떤 음식물에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슨 반응이에요? 뷰렛 반응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뷰렛 반응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뷰렛 용액을 발효시키면 되는데, 여러분들 뷰렛 용액이 무슨 색이라고 원래?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파란색이 단백질하고 반응해서 검출이 되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보라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3번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B-1. 자, 녹말 용액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은 무슨 색이 나타나야 돼요? 청남색이 나타나야 되겠죠. 베네딕트 반응 결과 황적색이 나타나는 시험관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뭐예요? 포도당. 근데 뭐도 되냐면 여러분 엿당도 검출돼요. 포도당, 엿당 다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침 속의 소화 효소인 뭐는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는 뭐를?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며 사람의 체온 범위에서 작용이 활발하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체온 범위에서 작용이 활발하다는 모든 효소의 공통작용이에요. 모든 체내에 있는 효소들의 공통 성질이에요.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성이 잘 나타내게 됩니다. 자,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다 보면 달게 느껴지는데 그 까닭은 바로 뭐예요? 침 속에 뭐에 의해서?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침 속의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뭐가 뭘로 바뀌어서 그래요?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단맛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 밥을 삭혀서 나오는 저 엿당으로 만든 게 여러분들 뭐예요? 엿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해서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왜 식혜 만들 때 쓰는
엿기름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삭슨보리 볶아서 만든 거. 그거 넣어두면 밥이 사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엿당이 나와요. 그 상태에서 물을 넣고 분해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달아진 상태에서 좀 물이 흥건한 상태에서 설탕 좀 넣고 이제 끓여서 멈춰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식혜고, 그 식혜를 계속 졸여서 끈적하게 만들면 뭐가 돼요? 조청. 그 조청을 더 졸이면 엿.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3 치매 소화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은 2번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한눈에 쏙 정리하기에서 1번 녹말의 화학적 소화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A죠. 입이죠. 단백질의 화학적 소화가 최초로 일어나는 건 어디입니까? 위죠. D. 쓸개즙을 만드는 곳은 간입니다. B죠. 그 다음에 쓸개즙을 저장했다 분비하는 곳은 쓸개입니다. C예요. 영양소가 최종 소화 흡수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F에 해당이 되겠고, 지방의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곳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E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E자 어디예요? E라고 하는 부분이죠. E자를 영어로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혹시? 위는 알지? 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토막. 아, 그게 위에요? 예, 배 아파라고 하면은 이제 스토막 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폐는 알잖아요. 렁. 간은 리버. 예, 리버. 그 다음에 이제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자는 뭐라고 하냐면 크레아틴이라고 해요. 크레아틴. 판크레아틴이라고 해요. 판크레아틴. 자, 이자액을 뭐라고 하냐면 판크레아틴 주스라고 합니다. 자, 주스. 예. 2번에 3번, 예, 3번에 2번. 질문 있어요? 질문? 없습니까? 없어? 오케이. 자.